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외국 여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한 점은 바로 언어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도 거리의 소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와요. 오늘 영상에서는 언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대만 영화 청설 리뷰와 함께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면의 배경이 된 관두 자연공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청각장애인 수영선수 샤오펑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여동생 양양인데요. 어머니는 어릴 적 돌아가시고 선교사 아버지는 아프리카로 떠난 상황. 양양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책임지며 언니가 수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돕는 대학생 청년 티엔커는 수영장에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양양을 만나게 됩니다. 언니 샤오펑과 수어로 대화를 하는 양양을 본 티엔커는 당연히 양양도 청각장애인일 것이라 짐작해 수어로 말을 걸죠. 수어를 하는 티엔커의 모습에 양양은 티엔커 역시 청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한 채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티엔커는 쉬는 시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양양이 안쓰럽고 양양은 자신의 처지에 연애는 사치라는 생각에 티엔커와의 만남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언니 샤오펑은 동생이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죠. 티엔커는 양양을 좋아하지만 표현이 서툴어서 실수를 하고 양양은 티엔커가 자신을 동정한다는 생각에 화를 냅니다. 이때 양양과 샤오펑의 집에서는 불이 나는데 샤오펑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정신을 잃어요. 연기를 흡입한 샤오펑은 치료를 받느라 패럴림픽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양양은 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티엔커는 수영장에도 아르바이트 장소에서도 양양을 찾을 수 없어서 슬퍼합니다. 개주 부문 팀원들은 샤오펑과 함께 출전하고 싶어 하지만 샤오펑의 기록은 점점 떨어져서 결국 패럴림픽 출전이 좌절되고 말죠. 이 일을 계기로 샤오펑과 양양의 쌓인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샤오펑은 양양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숨막힌다고 소리칩니다. 동생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에 내내 괴로웠던 거죠. 양양은 그런 샤오펑을 위로하며 다음 생에도 언니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한편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양양 때문에 괴로워하는 티엔커. 그런 아들을 지켜보던 부모님은 티엔커에게 양양 이야기를 듣는데요. 티엔커는 양양의 귀가 안 들리는데도 괜찮냐고 묻는데 부모님은 우리가 수어를 배우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양양에게 달려가는 티엔커. 양양과 티엔커는 오해를 풀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샤오펑은 자신의 꿈인 패럴림픽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따스한 봄날에 보기 좋은 영화 청설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양양과 티엔커의 로맨스도 풋풋하고 좋았지만 샤오펑과 양양 자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자매의 대화씬을 촬영한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곳은 관두 자연공원 안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관두 자연공원은 타이페이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17만 평 규모의 천연 습지로 자연보호구역이에요. 타이페이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한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관두 자연공원은 강 하구에 생성된 습지이자 철새 도래지인데요. 땅과 물의 중간지대인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염된 물에 자정작용을 하고 여러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되며 우기에는 홍수가 나지 않게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공급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람사르 조약을 체결해서 습지 보호에 힘쓰고 있죠. 이런 배경 지식을 잘 모르더라도 관두 자연공원은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신나게 뛰어놀기 좋은 소풍 장소가 되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즐거운 기억들을 쌓고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공원 안에는 전시관과 전망대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었어요.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설명해주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강남이 바로 관두자연공원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영화 촬영 장소인 전망대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는 망원경을 통해서 새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망원경을 카메라로 촬영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새들의 모습이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망원경 밑에는 관찰할 수 있는 새들이 그려진 책자가 있는데 해설사님이 친절하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저어색과의 한 종류인 아프리카 흑따오기를 볼 수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한바탕 싸운 샤오펑과 양양은 기분 전환을 위해 이곳으로 나들이를 나옵니다. 그리고 새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요. 양양은 처음으로 티엔커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밝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양양에게 샤오펑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언니 샤오펑에게 깊이 공감했어요. 아마 제가 언니여서 그런 거겠죠. 제 동생 미호는 이전 영상에서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저랑 9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에게 미호는 늘 아기 같고 항상 제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장애가 있어서 동생이 저를 챙겨줘야 한다면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훨씬 앞섰을 거예요. 제가 샤오펑의 입장이었더라도 동생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공원을 둘러보면서 이 세상은 소리로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적이 없어도 바람에 풀들이 스치는 소리, 새들이 내는 소리가 공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소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상상을 해보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겠죠. 이 작품은 청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과장되게 혹은 신파로 보여주지 않는 점이 좋았어요. 샤오펑은 본인의 장애를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든든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뿐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양양을 청각장애인이라 오해했던 티엔커와 그의 부모님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청각장애인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람직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설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연출이 유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티엔커가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의 연출은 보기에 좀 많이 낯간지러웠어요. 하지만 2009년 작품임을 감안한다면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이 작품의 제목, 청설은 중국어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들을 청, 말할 설,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리지 않아도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을 영화는 양양, 티엔커, 그리고 샤오펑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자신들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이며 이 언어는 영어나 그 어떤 언어보다 깊다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 마음의 언어를 서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바란다고 했죠. 저는 이번에 다시 청설을 보면서 정이삭 감독의 말을 떠올렸어요. 마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표현 방식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관두자연공원에서 전해드리는 청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힘내서 하드터리 영상 열심히 만들게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